갑자기 어느 날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안 할래. 와. 이유를 찾아봐야 돼. 대표이사가 사고 쳤나? 기술적인 개발에 뭐가 문제가 있나? 그러려면 테슬라가 뭘 해야 되지? 적어놓으시는 거예요. 잠깐 그 말 괜찮다. 이거 자막으로 좀 만들어 주시겠어요? 제 투자 철학으로 잡아야 되겠어요. 원래는 미국 3대 지수에서 다우, 나스닥, S&P 이렇게 3개의 지수가 있었는데 요새는 4대 지수래요. 네. 테슬라 지수까지. 전 국민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테슬라. 그러니까요. 우리 대표님 테슬라미십니까? 네, 저도 테슬라 비중이 높습니다. 몇 프로 정도 되세요?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수익률 한 300% 정도 되거든요, 테슬라가. 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이 높은 거지. 매입가 기준으로 하면은 그 정도는 아닌데. 아닌데. 네. 대표님 그럼 처음에 테슬라 들어가실 때 네. 어떤 판단 기준에 의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회사를 볼 때 CEO랑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보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봤을 때 10여 년 전부터 이제 전기차 시장을 개척해 왔잖아요. 맞아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을 때 그 시장을 개척해 왔고 스페이스 X도 그렇고 위성을 띄워서 전 세계를 통신이 되게끔 맞아요. 하겠다. 뭐 이런 스타링크 프로젝트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앞서 나가는 열정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전기차 배터리 시장 이제 시작했고 자율주행 아직 오지도 않았고 스타링크 오지도 않았죠. 스페이스 X 누가 쓰던 적 없잖아. 뭔가 최초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초심이 계속 바뀌지 않는 한 테슬라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 갑자기 어느 날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안 할래? 그러면 팔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투자 기준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네.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내가 투자하는 거니까 그렇죠. 어차피. 네. 그럼 대표님 이 기업 가치 대비 현재 이 주가가 높은지 낮은지를 봐야 되잖아요. 네. 좋은 우량 기업인데 현재 이 주가는 얘의 가치를 못 반영하고 있어. 빨리 들어가야지. 그 누구나 원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면 빨리 배울 수 있을까요?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지식들 중에 하나가 재무제표를 공부하셔야 되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이나 매출이나 보일 수 있는 지표들이 있잖아요. 네. 뭐 저는 이제 개별 주가보다는 시총을 보라고 하거든요. 목표 주가를 생각하시기 전에 시총이 얼마큼 커질 수 있을까? 테슬라 지금 1조 달러 넘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2조 달러 넘었잖아요. 그럼 테슬라가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시총까지 갈 수 있을까? 와. 그러려면 테슬라가 뭘 해야 되지? 자동차 기업만으로는 안 되고 안 되지. 플랫폼 기업. 그러면 나는 테슬라에 투자한 이유가 이렇게 적어놓으시는 거예요. 와, 과열이 적어놔야 돼? 왜냐면 그게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놔야 되는 내가 처음 메모했던 거대로 안 가. 시장은 항상 아. 유기적으로 바뀌니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투자할 때는 그 기업의 덩치가 얼마나 커질 수 있을지 그것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PER, PSR, PBR, EV, EBITDA 복잡해지는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한 3개월씩만 공부하시면 배우실 수 있어요.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이 PER이에요. Price Earning Ratio라고 하는데 제 그 온라인 강의 수강생분들 중에서 퍼가 낮은 게 좋아요? 비싼 게 좋아요? 이 질문을 항상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낮은 게 싼 건 맞아요. 낮은 게 싼 건데 산업 평균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는 PER 5배, 여기는 6배, 5배까지는 오케이. 10배 너무 비싸.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 네네. 같은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면서 적정한 그 밸류에이션을 찾는 거죠.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너무 싼 거는 의심해보잖아요. 네. 왜 이렇게 싸 이거? 뭐 중고차도 이거 사고차 아니야? 맞아. 해보잖아요. 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어. 싼 거는 이유를 찾아봐야 돼요. 대표이사가 사고 쳤나? 기술적인 개발에 뭐가 문제가 있나? PER 낮은 게 싼 게 많긴 하지만 싼 건 싼 이유가 있고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다. 그런 거 잘 모르시면 그냥 ETF나 해당 산업에 그냥 통째로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ETF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근데 진짜 개별 종목 막 이렇게 고심해서 한 거랑 ETF에서 한 거랑 수익률이 비슷하던데요. ETF도 수익률 좋죠. 워렌 버핏이 이런 말 했어요. 세상을 떠나면 나는 아내에게 S&P 500 ETF를 사도록 하겠다. 자, 일단은 ETF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 보통 펀드라고 하면 펀드 매니저가 자산을 관리해 주는 거잖아요. 네. 투자를 하면 관리를 해주는 건데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ETF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실 때는 나는 아마존도 사고 싶고 테슬라도 사고 싶고 구글도 사고 싶고 다 100만 원 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그런 종목들에 투자하는 ETF가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기업에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고요. 좀 안전하죠. 좀 그렇죠. 더.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가 있고 패시브 펀드가 있어요. 패시브 펀드는 뭐 인덱스 펀드라고도 하고 시장 지수를 추정하는 ETF, 특정 산업 지수를 추정하는 ETF도 있고요. QQ, 스파이 뭐 이런 거 네. 사람들 작년에 진짜 많이 네,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스파이 같은 경우는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네. ETF, 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정하는 ETF.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액티브
펀드라고 하면 네. 펀드 매니저가 종목을 계속 바꿀 수가 있어요. 아, 그때 맞게. 그렇죠. 네. 오. 그럼 예를 들어서 중국 배터리 산업에 투자하는 ETF다. 음. 그러면 거기에 이제 속해 있는 종목이 한 뭐 2, 30개가 있다고 하면 이 회사가 좀 별로야 그러면은 다른 회사로 교체할 수도 있는 그런 걸 액티브 펀드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아크 인베스트먼트, 그 인베스트먼트. 돈나무 누나, 아, 네.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ETF가 액티브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ETF로 투자하면 혹시 배당은 나오나요? 그럼요. 오. 배당도 똑같습니다. 그 ETF가 구성하고 있는 그 개별 종목들의 네. 전체적인 그 배당 뭐 평균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죠. 네. 이거는 뭐예요, 대표님? 곱하기 2, 곱하기 3. 이건 뭐예요? 어떤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있을 때 그 지수가 움직이는 수치보다 2배나 3배로 움직이는 아, 레버리지? 레버리지 ETF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반대로 움직이는 어떤 인버스 ETF라고 네. 하고. 근데 이런 거는 그냥 모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한국인들 굉장히 또 화끈하셔가지고 레버리지 ETF 네, 좋아하던데요? 곱버스 막 그러잖아요. 네, 곱버스 세배수 맞아. 막. 네. 오를 거야, 오를 것 같아. 이게 배팅이죠. 아, 이건 배팅이야. 배팅했다가 반대로 하락하면 엄청난 손실을. 그만큼 더 감내해야 크게 되니까. 떨어지니까. 네. 근데 아.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넣은 거면 세제곱 뭐 이런 걸 넣는 게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저니의 목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이 계속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하면서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 이 레버리지 상품들은 자산 가치가 계속 하락해요. 아.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도 그렇지만 뭐 그 이후에도 좀 큰 조정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네. 그럴 때 이런 세배 같은 거를 들어갔어요. 그 하락을 못 견뎌요. 못 대부분. 견딜 것 같다. 근데 미국에도 보니까 상장된 ETF들 진짜 많더라고요, 대표님. 좋은 것만 골라내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산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좋고요. 아, ETF도. 그다음에 거래량도 한번 보시고요. 거래량이 많아야 거래가 활발하다는 뜻이고 내가 원하는 시기에 적정 가격에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런 거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운용 수수료가 이왕이면 낮은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만 보셔도 ETF의 투자에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다시 오늘 밤에 외화 예금 통장에 있는 거를 신한금융투자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네. 또 진하게 합니다, 대표님. 미국 주식 투자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어쨌든 또 환율이잖아요, 대표님. 네. 환율이 올 초는 제법 낮았다가 지금 계속 쭉쭉쭉쭉 오르고 있어서 부담스러워요. 어떤 시점에 그럼 투자하는 게 좋을지.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저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봐요. 환율은 어차피 1,000원에서 1,200원이 왔다 갔다 계속 해오고 있고 네. 전체적인 큰 시장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미국 주식으로 100%를 벌 생각을 해야지. 환율에서 조금 이득 봐도 주식 투자해서 손해보면 그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아, 그렇네. 어떤 기술적인 분석을 뭐 한다라고 하면 금리라던가 원자재 가격이라던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생업에 있는 분들이 언제 그걸 다 또 공부를 하겠어요. 그거 파악할 시간에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산업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게 더 맞다고 봐요. 자, 그러면요. 정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저희가 어떻게 해서 선별해서 보면 좋을까요? 개별 종목 하시면 체크할 게 많아요. 분기별 실적 앞으로의 컨센서스, 시장 예상이 또 바뀌어 있는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아침에 먼저 보는 건 이게 지금 한국경제TV 와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경제TV에 당신이 잠든 사이에 일어난 미국 주식 시황. 저는 그걸 먼저 봐요. 그 다음에 해외 사이트 중에서는 뭐 CNBC, 야후 파이낸스, 스킹알파, 핀비즈 그런 사이트들을 주로 보고 이게 미국 주식 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영어로 된 자료를 좀 보셔야 돼서 네.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쁘시잖아요. 일반인분들 아침에 영어학원도 가셔야 되고 회사에서 일도 해야 되고 끝나면 운동도 있고 자기 할 일 하셔야 되잖아요. 얼마나 공부할 수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개별 종목과 ETF 그 비율을 한번 정해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요. 주식이랑 ETF 비율을 한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은 것 같으세요? 일단은 뭐 재무제표도 잘 모르겠고 그냥 나는 매일 하면서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다 이런 분들이면 그냥 100% ETF를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공부 차원에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산업이나 기업은 좀 해보고 싶다. 그런 경우라도 한 20% 정도 개별 종목 하시고. 그 정도. 네. 이게 정답인 것 같네요. 네. 참고로 저는 개별 종목이 많긴 합니다. 주식 투자에 공부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 우리 여기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한 1년 반 정도 해보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투기를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주식에 대한 철학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철학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이 네. 그릇의 크기를 키우는 작업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요. 세상을 이롭게 해줄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해서 성과와 이익을 공유하겠어. 이거거든요. 저는 그 말 괜찮다. 제 투자 철학으로 잡아야 되겠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그런 게 만약에 목표면 딱 나 잘 먹고 잘 살 정도만 버는 것 같아요. 나는 주식 투자로 돈을 벌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어. 그런 철학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기나 베팅이 아니고 건강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대표님 지금 말씀하는 거 들으면서 철학이 있게 투자한 거가 수익이 겁내 잘 났고요. 네, 투기 생각으로 빨리 잠깐 해서 빠져야지 한 애들이 지금 다 마이너스 30%예요. 네, 맞습니다. 철학 만드는 거는 나의 그릇을 키우는 네. 거다. 근데 이 그릇이 풍요를 담는 그릇과도 연관이 된다. 정말 잘 새기고 철학을 잘 세우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MZ세대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를 위한 돈님맛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 좋으셨죠? 좋아요 꾹꾹 그리고 구독도 안 하고 계신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오늘 진짜 자라나는 MZ세대 여러분들에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말씀 해주신 미주부 김훈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